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오늘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토요일이라 쉬시겠어요. 근데 남도촌놈처럼 농사 짓는 농사꾼들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토요일도 필요 없고 일요일도 필요 없고 비가 오면 하우스에서 일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밭에 관주에 물도 퍼야 되고 참 어렵네요. 농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영상에 올렸듯이 이 밭이 지금 면적이 한 300평 정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메주콩 콩을 파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터득이 갖고 하는 방법은 콩을 모종을 해갖고 심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전파 있잖아요. 하나하나 전파 두둑을 딱 지어 형성을 해갖고 두둑 지어서 전파로 하는 이 분도 계시고 이 파종하는 콩을 파종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기농을 했을 때에 고향으로 내려와갖고 몰랐을 때에는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두둑을 지어서 또 한 개씩 이렇게 30cm 치고 20cm 치고 간격을 두고 심었거든요. 콩알을 2개씩 3개씩. 그러면 이제 새들이 파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라올 때 뽑아버리고 하고 그랬는데 그것 한 2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일을 몰랐는데도 힘들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수확량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종을 해갖고 키우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남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막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주로 이제 우리 콩 품종 육종가이신 김동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콩 종자를 많이 개량을 하고 연구를 해갖고 개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콩을 하고 다른 데다 또 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한 700~800평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콩값은 별로 그때 당시는 가격이 싸갖고 고생만 하지 별로더라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관리가 그다지 그렇게 고추라든가 이런 것처럼 꾸준한 관리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을 다 버리고 나름대로의 터득을 해서 남도촌놈은 처음에 밭에 여기가 지금 홍산마늘하고 이 홍산마늘을 캤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타리를 싹 하고 트랙터로 노타리를 싹 해놓은 다음에 이 콩을 비료 살포기로 하고 쫙 뿌립니다. 비료 살포기로 골고루 뿌려요. 뿌린 다음에 다시 트랙터를 가지고 노타리를 저속 3단 아마 농사 지으신 분들은 트랙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속 3단을 놓고 최하의 이 깊이 트랙터 발이 최하로 들어가게 그럼 약 콩알만 묻힐 수 있도록 딱 맞춰놓고 노타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일조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콩이 위에가 하얗게 뿌려져 있던 것이 그 흙에 묻혀가지고 거의 중간에 몇 개씩밖에 안 보여요. 콩이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 3m 간격 이렇게 배수를 위해서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모든 작물은 배수를 위해서 고랑을 이렇게 관리기로 이렇게 탔어요. 고랑을 딱 이렇게 타놓고 이제 비가 많이 올 거면은 배수도 되고 이제 사람이 다니면서 관리하기도 쉽고 하려고 3m 간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 관주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콩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파종을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관주를 이렇게 스프링클러 이런 식으로 물을 퍼버리면은 땅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콩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버댓게요. 그래서 저는 파종하고 보통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모든 작물을 파종한 다음에 이틀 정도 놔둡니다. 그러면은 트랙터가 노타리를 해가지고 뒤집어 놨던 땅이 부풀어 있다가 이게 자동으로 가라앉아요. 어느 정도는 가라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돌려주면은 속에 땅속에 묻혀있던 콩이 축축하고 수분 때문에 이제 틱틱 불어가지고 우음을 틔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스프링 물을 주면은 일률적으로 싹 올라와요. 이제 내일 모레 오늘 물을 다 퍼놓고 나면 물 푸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파랗게 올라올 겁니다. 이제 대가리 들고 콩대가리가 콩나물 대가리처럼 싹 올라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서령 새들이나 꽁이나 비둘기 같은 게 파면 조사갖고 뽑아낸다 하더라도 뿌려놨기 때문에 사람이 고르지 않고 섞지 않고 자동으로 그 새라든가 꽁이나 이런 것들이 솎아냅니다. 그러면서 콩 이 수확량도 늘어나고 이 재배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제가 영상에도 콩파종합니다 하고 올려놨는데 여기에 했던 콩이 지금 우람콩이라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콩 종자가 품종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찬이나 뭐더라. 하여튼 많습니다. 어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람콩이라는 종자인데 대립이에요. 콩알이 굵어요. 굵은 대신에 참 그 맛이 좋습니다. 고소한 맛이 엄청 끝내줘요. 그래서 이 콩을 시중에서는 아마 종자용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콩 농사 하신 분들 하시면은 봐도 상당히 콩 이 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수확도 되지만은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콩이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콩을 대중화를 해갖고 농민들이 다 그냥 니돈나서 다 드신 게 아니고 이게 서산 쪽이 어느 쪽에 하여튼 어딘 쪽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 기술센터에서 그 넷농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재배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걸 딱 그 수매를 해가지고 조금 저 위쪽에 좀 이 나라에 저가신 분들 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재배해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줄죠. 그래서 저는 우연찮게 이걸 구해가지고 지금 올해 거의 한 8, 9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아침에도 밥을 안 먹었지만은 다른 걸로 대체를 했어요. 아침밥을. 그런데 여기 고향에 내려온 지로 13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8, 9년 전부터 이걸 해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 아침밥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이 수확한 콩을 가지고 콩가루를 내가지고 콩가루 한 숟가락, 믹스커피, 맥심 그 믹스커피 하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설탕 한 숟가락 이래가지고 그 맥주 클래스 그 머그컵이라죠. 거기다 한 잔 타가지고 마시면은 그게 저는 아침밥입니다. 그 한 잔으로도 저는 아침밥을 안 먹고 오전에 충분히 일을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피곤을 느끼고 배가 고픈 것을 감지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고 나면 1시쯤이나 1시 반이나 여기 가서 점심 먹고 이제 저녁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삼시세끼를 밥을 드시잖아요. 이제 물론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하루에 밥을 어쩔 때는 2끼 먹을 때도 있고 거기가 2끼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좀 일하다 보면은 한 끼 먹을 때가 있어요. 점심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또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는 몰라도 이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이 시사저널 이런 데 보면은요 콩이 우리 사람에 미치는 영향 엄청납니다. 항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또 항암 그 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또 이 콩을 자주 드시면은 그 암 그 저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제가 논문이라도 이런 설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보는 저걸로 봤던 저걸로는 세계 5대 항암식품 중에 하나가 콩이 들어갑니다. 5대 항암식품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3대 항암식품 하나에도 콩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콩이 좋습니다. 그리고 콩은 많이 드시면은 골다공증이라든가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 골다공증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그래서 콩 요리가 많잖아요. 콩으로 만든 요리가. 그런데 이제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내도 한 2군데 춘천에도 한번 가본 것 같고 그런데 그 콩이 그렇게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콩 재배하신 분들이나 일반 이제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콩이 이 우음이 나고 나면 이제 촉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방제를 하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도 노린재가 콩꽃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그 파래갖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노린재 약을 치면 농약을 치면은 날라갔다가 다시 날라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산했던 작년에 메주콩을 가지고 노린재 퇴치를 합니다. 한 2번만 해주면은 노린재 피해 없이 콩 수확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제 영상을 보시고 콩이 여름에 7월달, 8월달 이물으면 꼬투리가 이만씩 하면서 파랗고 있어요. 노린재가 한창 끓을 때 그 무렵에 밭에 콩을 따서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드셔보세요. 비린내 안 납니다. 전혀 없어요. 1도 없습니다. 0.1도 비린내는. 그리고 맛은 달짝지근해요. 그렇게 한 개 따서 드시면은 이제 안 드셔보신 분, 그걸 비린내나서 어떻게 먹어 그러지만 입에 딱 넣고 오도오도 씹어서 딱 한 개 드시면은 먹지 말아야 해도 자동으로 손이 가서 따서 먹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노린재가 끓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때가. 그러고 나서 좀 한 보름 15일 정도 지나면은 이 콩꽃으로 이렇게 돼갖고 약간 노란색, 잎도 노란색.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때 드시면은 비후 약하시면 오바이트 정도 비린내가 강해요. 그리고 그때는 노린재가 돋보기를 보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방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담배나무, 파박나밤. 이제 그때 파밤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도촌 놈이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직접 저는 실험을 하고 직접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할 테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보시면은 아주 제가 멋진 콩농사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토요일인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